반갑습니다. 종로학원 평가연구소장 김영찬입니다. 오늘 저는 의약학 계열에 진학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대학 입시에서 수시와 정시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정시는 상당히 심플한데요. 정시는 대부분 수능 100%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능 시험만 잘 보면 합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잘 봐야 되는가,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점수를 보면 백분위 점수와 표준 점수가 있는데요. 제가 백분위 점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백분위 점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등수를 말하는 건데요. 백분위 점수가 99점이다. 그러면 상위 1%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백분위 점수 국어, 그 다음에 수학, 탐구, 세 과목 백분위 점수가 있죠. 요 세 과목 합산을 하면 만점이 300점 만점이 되죠. 그런데 요 세 과목 합산 점수 기준으로 의대에 합격하려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 의대 가장 높죠. 299점입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 의대 298점 이런 식으로 해서요. 고신대 의대 정도 되면 좀 의대 중에서 이제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291점 정도면 합격이 가능하다.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이제 과목별로 보면 백분위 한 97점 정도, 국어, 수학, 탐구가 97점 정도 되면 의대에 정시로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목별로 상위 한 3% 이 정도 안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영어도 1등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수능에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네 과목을 다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약대도 선호도가 굉장히 높죠. 약대는 서울대 약대가 한 294점, 그 다음에 계명대 약대를 보면 한 286점 이 정도 되니까요. 세 과목 합산 기준으로 한 최소한 285점 정도 돼야 된다. 이 얘기는 과목별로 보면 한 95점 정도, 백분위 점수가. 그러니까 상위 한 5% 이내에 좀 들어야지 정시에서 약대에 진학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시는 수능을 잘 보면 된다. 의대는 한 상위 3% 안에, 그러니까 국어, 수학, 탐구가 영어도 1등급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대의 경우에 상위 한 5% 안에, 이 정도 안에 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수시는 조금 복잡하죠. 수시는 이제 유형이 3개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가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이 있고, 논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 입시에서 사실은 의대나 약대를 가려면 총 4개의 트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에서 3개가 있죠. 그죠? 교과나 종합, 그 다음에 논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가 있고. 이렇게 이제 4개의 트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자기에게 잘 맞는 그런 트랙을 잘 골라서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선 이제 교과나 종합을 보면 일단 내신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이제 내신 성적이 최우수 학생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대략 보면 합격선을 보면 내신 성적이 이제 등급으로 나오는데요. 평균 등급이 1점대 초반, 1.1, 1.2, 1.3 이런 데의 학생들이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 전형은 교과와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내신 성적 합격선이 교과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의대, 약대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종합 전형도 대개 한 1점대 중반 합격을 하려면 1점대 중반 아무리 조금 내신이 낮다고 해도 1점대 한 후반까지는 돼야만 1등급대 후반까지는 돼야만 합격선에 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신이 좀 안 좋다. 내가 내신이 이제 2등급, 3등급 대인데 그렇지만 수학, 과학은 상당히 잘하는 학생이 있죠. 내신이 좀 약하지만 이런 학생들은 기회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시는 수능만 잘 보면 되기 때문에 이 내신이 좀 약한 학생들, 수능이 좀 강한 학생들 합격할 수 있고요. 수시에서도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내신이 좀 약하지만 내신이 2등급, 3등급 되지만 수학, 과학을 잘하는 학생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논술 전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논술 전형 우선 합격선을 좀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내신 기준 합격선을 좀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카톨릭대 의대 이 논술 전형에서 내신 기준 합격선은 2.4등급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대개 한 70% 컷 이렇게 되기 때문에 2점대 중반 학생들 합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지금 아주대나 부산대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에서 합격선이 3등급대 초반이죠. 그러니까 2등급, 3등급대 학생들도 논술 전형에는 합격이 가능하다. 물론 논술 시험 잘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실제 구체적으로 한번 논술 전형으로 어떤 대학이 어느 정도 학생들을 뽑고 있는지 보시면 우선 카톨릭대를 보시면 논술 전형으로 20명을 선발합니다. 카톨릭대 의대 정원이 93명이거든요. 20명을 논술로 뽑는다는 것은 비중이 꽤 높은 겁니다. 20%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죠? 부산대도 20명. 이렇게 해서 총 지금 의대에서 뭐 상당수 많은 인원들을 논술 전형으로 뽑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치대, 그 다음에 한의대, 수의에도 논술 전형으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경희대의 경우에는 한의학과에서 자연계열, 인문계열 이렇게 분리를 해서 구분해서 뽑고 있는데요. 자연계열에서 16명, 경희대 한의대, 그 다음에 인문계열에 5명. 그러니까 총 인문자연을 다 합하면 21명을 논술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약대 마찬가지입니다. 논술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중앙대 약대가 20명. 상당히 많은 인원을 뽑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논술 전형으로 내신이 약한 학생들, 뭐 2등급, 3등급대 학생들, 그렇지만 수학과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논술 전형으로 그 의대나 약대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논술 문제 유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능은 사실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보는 시험이죠. 그에 반해서 논술은 소위 대학별 고사라 그래서 대학별로 문제 유형이 좀 다른데요. 일단 논술 문제 유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그러면 우선 수학만 보는 대학이 있어요. 수학만 잘 보면 됩니다. 이런 대학이 가톨릭대, 인하대, 경북대, 부산대입니다. 수학 단독형이라 그래서 수학 문제만 나오는 그런 유형의 그 논술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 플러스 과학이 있어요. 수학을 기본적으로 보고 과학을 또 같이 보는 그런 대학이 있는데요. 중앙대, 경희대,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수학 플러스 과학인데 과학을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물화, 생 중에 선택을 하나 하는데요. 이 과학은 원투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에 대해서 좀 심층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아주대는 수학 플러스 과학인데 과학 선택이 아니라 지정입니다. 생명과학. 아무래도 이제 의대다 보니까 생명과학 지정입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을 필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 밖에 뭐 수학에다가 인문이 좀 들어가는 대학도 있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뭐 의학 논술이라고 그래서 의학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는 울산대 같은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래도 수학이 좀 관건이라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수학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수학 문제 이제 보시면 이게 논술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문제를 보면 좀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풀이하는 과정은 굉장히 좀 복잡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거든요. 논술고사를 볼 때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 자연계 논술이 있어요. 근데 의대는 논술 문제를 따로 출제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내서 의대 학생들은 뭐 지원자들은 상당히 잘하는 학생들이니까 변별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그만큼 난이도가 높다. 그래서 수학을 상당한 수준으로 해야만 논술에서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수능 문제하고 다른 것은 뭐 수능에도 킬러 문제라고 해서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지만 이것은 문제 자체가 조금 더 복잡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은 주관식이면서 그 논리적 과정 여기도 보면 이 문제를 보시면 그 근거를 논술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논리적 과정 그 답이 나오기까지의 논리적 그 근거를 차분하게 빠짐없이 꼼꼼하게 자세히 잘 적는 것이 좀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초등, 중등 단계에서도 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의 풀이 과정을 빠짐없이 하나씩 다져가면서 풀어가는
그런 훈련이 돼 있지 않은 학생들은 논술 전형으로 좀 합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초등, 중등 단계에서 뭐 경시대 문제, 어려운 문제를 풀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학 입시를 위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이다. 어려운 문제를 왜 풀어야 돼? 어려운 문제를 풀면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논술 대비도 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초등, 중등 단계에서 뭐 논술 학원을 다니고 이런 것보다는 경시대 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본인이 도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 나가는 이런 좀 과정이 필요한 그런 과정을 좀 거친 학생들은 논술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적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문제 내용을 좀 분석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가톨릭대 의예과 같은 경우는 수학 전반적으로 논술 문제를 보시면 수학에서 여러 그 단원들이 골고루 나오고 있습니다. 뭐 확률과 통계도 나오고 뭐 당연히 미적분 나오죠. 그죠?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제일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역시 그래도 이제 미적분의 비중이 좀 크지만 미적분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정식과 부등식 이런 데서도 나오고 수열에서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수학의 여러 단원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분을 공부하기보다는 좀 초등, 중등 단계부터 수학의 기초를 확실하게 잘 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중앙대 의예과 논술 문제도 보시면 뭐 확률과 통계도 나오고 미적분, 그죠? 미적분 역시 제일 비중이 높죠. 그죠? 미적분에 역시 이제 난이도가 좀 높은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술 면접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술 면접은 요것은 어떨 때 필요하냐 하면 대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 구술 면접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교과 성적이 좋아야 되고, 그죠? 또 비교과도 좋아야 되는 학생, 그래야만 합격이 가능한 건데요. 또 최종 관문이 있어요. 이게 면접입니다. 구술 면접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종합 전형에서도 의대나 약대 합격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그 의대 구술 면접 문제를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의대는 이제 그 구술 면접이 역시 이제 이게 대학별로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연대나 고대 구술 면접 문제가 이게 제시문 문제 면접이라고 해서 문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면접이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연대를 보시면 문제를 좀 보시면 이게 제시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이 제시문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통합적인, 되게 이제 통합과학 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과학의 여러 파트, 물리, 화학, 생명과학, 뭐 지구과학까지 여러 파트를 다 좀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 되고요. 또 이것을 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과 논리력이 필요한 그런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연세대 문제 보여드릴 텐데요. 뭐 가 제시문을 보면 이것은 뭐 물리 파트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 나를 보면 이건 지구과, 그다음 다를 보면 생명과, 그다음에 뭐 그다음 또 물리 이런 식으로 여러 과학의 여러 파트를 통합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구술 면접을 잘하기 위해서도 좀 미리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가면 수능 준비할 때 보면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나는 물리만 한다든지 뭐 화학만 한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구술 면접 문제, 뭐 논술 문제도 좀 과학 논술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통합과학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중등 단계 이런 데서 과학의 전반적인 파트를 얼마나 그 기초를 잘 해두느냐가 오히려 논술에서 굉장히 합격, 불합격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초를 잘 닦아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고대 구술 문제를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뭐 가 제시문은 뭐 수학과 관련된 것이죠. 그 다음 나와 다는 약간 이제 인문사회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나를 보시면 생명과학, 그 다음에 뭐 물리, 그 다음 화학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파트, 수학과 과학의 여러 파트, 여러 단원들, 여러 과목들이 통합적으로 나오는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의대, 약대
해당되는 논술과 구술 면접 문제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의대 약대 진학을 이제 희망하는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많은 생각하실 텐데요.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제가 지금 특히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내신은 좀 약하지만 내신이 좀 약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학생들 2등급, 3등급 되지만 특히 수학과학이 아주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역시 논술이나 또는 뭐 정시에서도 수학과학이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특히 논술 전형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사실 최종적으로 면접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면접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역시 수학 또 과학의 여러 파트 뭐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까지 이런 파트들을 통합적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초중등 단계에서부터 미리 그런 기초를 잘 닦아두는 것이 의대나 약대에 진학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